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처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럴 때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라. 네, 중요하게 고려하라고. 그래서 규범적으로 판단해라. 네,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거 형사소송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렇게 고려하라. 이게 판례에서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례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게 처분에 대한 게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써주는 거죠. 네, 이러면은 공부 많이 했구나. 이게 그냥 출제자가 보기에 딱딱 보이죠. 그리고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죠. 네.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잘 현출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네. 이게 참 뭐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 이런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겁나 어려운 논리가 지금 법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주머니에 잘 넣었다가 답안지에다 표출을 하느냐, 그게 참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게 참 그런 차이가 있죠. 이런 거 잘 이렇게 했다가 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이렇게 총알들을 많이 확보를 해두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피고의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례 하나에 되게 지금 이 수령 원자력 이게 지금 객관식 지문으로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게 지금 틀린 지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틀린 거 찾기일 거예요. 이게 공급자 관리 지침 이건 행정 규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에 따라 가지고 거래 제한 조치 이거 한 거는 이거는 규정들은 거래 제한 조치는 행정 처분이고 이거에 관한 그러니까 공급자 관리 지침 규정 이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규칙이라고 아까 했었죠. 아까.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이렇게 법규 명령인지 행정 규칙인지 이것만 가려내서 답만 골라내면 땡이지만 이제 2차에서는 이 판례 안에서도 얼마나 이렇게 주옥 같은 그 문장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드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2차 답안에서 관련 내용이 사례가 수력 원자력 이게 이 판례가 그 사례를 똑같이 나오든 그게 아니어도 내가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총알들을 가지고 이제 2차 답안지에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판례를 하나씩 자세히 보는 겁니다. 이게 2차 공부고요. 그리고 네. 행정 절차에서 일반적인 행정 절차법은 네, 행정청을 피고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서술을 할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례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그냥 이게 다 공부입니다. 이게 네.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거죠. 공포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네. 뭐 지방자치단체면 뭐 무슨 시장이 될 것이고, 그쵸? 국가면은 뭐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인도 포함이 된다고 했다. 공공운영법은 네. 이거 아까 판결 요지에서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빠르게 스킵해주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거. 네, 이거는 뭐 저기 객관식 공부하면서 행정법 객관식 공부하면서 지겹게 보는 거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네. 이렇게 해서 권한을 부여하였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은 이렇게 해서 네, 전력공사가 이렇게 시험 문제로 뜰 수도 있고 다른 공사가 뜰 수도 있고 네, 뭐 그쵸. 네. 시장형 공기업이고 네.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행정청에 해당한다. 네. 공급자 관리 지침의 법적 성질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논점이죠. 이렇게. 네. 그래서 법적 성질 아까 행정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는 효력은 없다.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좀 줄 좀 띄워줄까요? 이렇게. 그러나 행정규칙의 내용이 반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무효고 네, 효력도 인정해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네, 행정규칙이 나오면 써주는 판례. 피고가 조달하는 네, 이렇게 해서 공급자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구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등록을 해야 되고 다만 1년 이내 뭐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법에 있는 내용들이고 네, 그냥 빠른 속도로 읽어보고 이런 거는 외워서 뭐 2차 다발에다 현출할 것들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공공운영법은 대해서 위임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공급자 관리 지침 중에 거래 규정들은 행정청에 해당할 피고가 구체적 위임 없이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니네 멋대로 그냥 니네 내부적인 편의 업무 처리 절차를 위해서 한 거니까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국민하고 법원은 그에 구속되지 않아. 그래서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네, 결론 내려줬죠. 행정규칙입니다. 네. 그다음 이 사건 거래 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네. 보면 이렇게 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여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왜 그러냐면은 공급자 관리 지침은 이렇게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고 변경 박탈하는 고건적 조치야. 거래 제한 조치가 되면 거래를 제한되니까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위반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달리한답니다. 구체 작성해야 된다.
미리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아까 보험약관 얘기했었죠. 그런 식으로 약관 규제법이라는 그 법이 있죠. 그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해라. 계약 내용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그걸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한테 미리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 나머지는 빠른 속도로 그냥 이행해 보고 뭐 이런 각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인정이 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판례 내용이 뭐 이런 세부 논점들까지 다 똑같이 뭐 문제로 낼 수는 없고 어차피 그 분량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쓸 수도 없고 그래봐야 뭐 사례 1번 소모름 1번 2번 나누어서 20점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논점을 다 물을 수는 없고 아까 위에서 했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이게 거래 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니? 응, 해당해. 그 다음에 아까 그 위에 공급자 관리 지침의 법적 성질이 어떻게 되니? 그거 법규명령 아니고 행정규칙이야. 이제 이 정도만 이렇게 두고 하면 이 판례는 충분하죠. 네.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걸까요? 이 사건 거래 제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따라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판단하였다. 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네. 10년간의 거래 제한 조치를 이렇게 추가로 하는 거는 이거를 일탈했다 이거죠. 네. 공공기관 운영법에서 정한 그 상한을 넘겼다. 여기 2년을 그 공공기관 운영법에서는 2년이라고 정해놨는데 니들끼리 내부 지침으로 거래 제한 조치를 해가지고 10년으로 해? 이런 건 안 되죠. 네, 상한 오바죠. 이런 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라는 거. 아 그렇네요. 이런 게 사실관계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고 네. 해서 정리해두고 이런 중요하고 최신 판례고 사례로 나올 만한 판례들은 반복 정리해가지고 자기만의 뭐 서브노트 만들든지 해서 정리해서 반복해서 보면 되겠죠. 어떤 내용이고 그 다음에 2021년도 판례 등록신청 반려 이거 5번 판례 이것 때문에 아마 갖고 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번 2번 상고유 1.2점은 뭐 그 시험과 관련 없는 내용이어서 뺀 거가 뺐고 자 고시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만들어져 실질적으로 상위 법령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할 때는 그 상위 법령과 결합해가지고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이다. 원래 행정규칙은 그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죠. 그래서 법원과 국민은 그에 따를 필요가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상위 법령하고 결합이 되면 결국은 상위 법령에 들러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위 법령이란 건 법령이니까 이거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죠. 법규명령이니까. 네, 법규명령을 줄인 게 지금 법령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구속력을 가진다. 그대로 다 만약 고시 이런 것들이 논점으로 나왔다. 그럼 그냥 바르고 시작하는 범용 판례입니다. 범용성을 띠는 판례. 이 사건 고시 별표 4는 이거에 대한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이 5번은. 이 별표 4는 위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뭐 농약관리법 구조가 뭔지 이런 거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농약을 잘 관리하라는 법이겠죠. 네. 이런 것까지 저기 하지 않고 이런 거는 나온다고 해도 이런 조문들은 주어집니다. 네. 농약은 독성 등급이 있고 하니까 사람이랑 가축에 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루라는 거겠죠. 뭐 안 읽어봐도 뻔하죠. 농약관리법이라는 법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행정법을 공부할 때는 워낙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판례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행정사들은 자기 그 전문 분야를 개발해가지고 전문 분야만 하는 경우가 많죠. 워낙 그 행정청에서 다루는 우리나라 행정에서 다루는 업무 사무들은 몇천 가지가 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관건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있었구나. 피고는 위임의 결과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답니다. 네. 폭넓게 존중해야 된다. 네, 뭐 뚜렷하게 그 위반되지 않는 한은 네, 아까 저기 하라고 했죠. 같은 논지의 판례죠. 네, 법원은 이런 걸 존중해 줘라. 다만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비례 원칙이나 어떤 그런 원칙을 위반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법원이 개입하겠다 이거죠. 행정청의 예측적 판단이 필요하다. 사람을 위해를 초래하는 그라는 게 이런 게 행정청의 어떤 그런 재량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이런 성분이 있겠죠. 이런 화학적 성분이 있을 거고 폐섬유화 폐를 굳게 만드는 적이죠. 폐섬유종 막 그런 거. 그래가지고 폐가 굳게 되면 호흡을 못하죠. 네. 그래서 뭐 흡연 같은 거에서 이런 폐암 이런 쪽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그 사람이 흡입하면 안 되는